자, 주거권자의 동의입니다. 자, 주거권자가 동의를 하면 주거침입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처음부터 배제가 되는 양해가 돼버리죠. 자, 이 양해는 명시적, 묵시적 불문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그 동의에 강제나 기망이나 착오가 있다면 그 동의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동의를 받아 들어갔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가 되죠. 이 동그라미 1번 관련된 판례를 봅니다. 자, 밑에 아빠야 사건. 자, 출제가 많이 된 판례인데, 자, 꺽쇠 1번 봅니다. 자,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가 된다. 이때 그 의사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 묵시적 또는 주변 사정에 따라서 거주자의 반대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추정될 수도 있다. 이 지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꺽쇠 2번 가볼까요? 자, 피고인이 그랬어요.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 용병칸. 용병칸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됩니다. 노크를 하였다.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그랬습니다. 오인했다는 말은 착각을 했다는 거죠.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피해자가 문을 열자 이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강간 동그라미, 범죄 목적이죠. 그랬을 때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에, 자, 남편이 아니었다면 이 피해자가 문을 열었을까? 열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추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2번 체크하시고 3번 체크하시고. 자, 2번, 3번이 이제 작년도 교재랑 이제 바뀐 부분입니다. 이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2번에서는요, 어디를 잘 봐두시냐면, 자, 관리자에 의해서 출입이 통제가 되는 건조물이다. 여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자, 관리자에 의해서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밑에 판례 나오겠지만, 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요즘 아파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만들어졌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외부인, 밑에 나와 있는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입니까? 아파트가. 일반인 막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뭐 비밀번호 입력하고 지문 인식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아파트 말고 또 옛날 과거 판례도 있는데 학교, 강의실. 그렇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건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2번 같은 경우는,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상가라 그랬는데, 이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뭐 비밀번호 알거나 무슨 키보드 이런 뭐 출입증 이런 게 필요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다 상가나 백화점, 그쵸? 음식점, 자, 음식점 판례 뒤에 나올 겁니다. 음식점 이런 공간은, 자, 출입이 허용된, 출입이 통제된 건조물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만 됩니다. 반드시. 자, 어쨌든 간에 2번이든 3번이든 간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때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서 끊어보시고 여기서 끊어보세요. 자, 됐어요? 자, 관리자에 의해서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라든지 학교 강의실 같은 경우에 만약 범죄 등을 목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침입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건 바뀐 부분이 없어요. 자, 문제는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일반인이 출입이 허용된 상가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 범죄 등이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주거침입죄가 된다. 주거침입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최근 판례에서 바뀐 부분이다. 이 부분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그럼 색깔을 어떻게 칠하냐면, 자, 동그라미 2번에서는 출입이 통제된다에다 색깔 칠하시고, 그리고 3번에서는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상가라든지 음식점 여기다 색깔 칠하시고, 그리고 2번에서는 여기 필기하셨죠? 아파트하고 필기하셔야 돼요. 학교가 대표적이다. 됐습니까? 자,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바뀐 부분이 뭐라고요? 바뀐 부분이 이 부분이 바뀌었다고요. 여기 상가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범죄 등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옛날 판례랑 지금 판례랑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총 4가지 볼 거예요. 2번에 2가지, 3번에 2가지 각각 다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다른 책이 없어요. 자, 먼저 아파트부터 볼까요? 이 아파트죠.
세차업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사건입니다. 자, 먼저 꺽쇠 1번 가보죠. 자, 아파트는 일반인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둡니까? 관리자를 두죠. 관리자. 건조물 관리자 두죠. 이 관리자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을 때는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자, 평소 두 번째 줄 끝에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 관리자, 거주자, 의사에 반하잖아요. 그치? 의사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죄가 됩니다. 죄가 됩니다. 그 사례가 꺽쇠 2번입니다. 꺽쇠 2번. 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 여기서는 이제 외부인이라 부르는데 그 사람의 단지한 주차장에 대한 출입 금지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출입 금지 결정을 했다고요.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외부인이 들어갑니다. 밑에 그 결정에 반해서, 그쵸? 결정에 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밑에 들어갈 당시에는 몰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출입 당시에는 그 관리자로부터의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설령, 자, 설령 가로 열고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 이건 입주자잖아요. 입주자. 이거 봐봐요. 일부 입주자는 들어오라 그러고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그럼 누구 얘기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 얘기 따라야 되는가? 대학교랑 똑같다니까요. 대학교랑 똑같다. 대학교 관리 측에서 너 들어오지 마. 근데 그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넌 들어와. 라고 했다면 누구 결정 따라야 되냐고요? 관리자 측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모든 결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령 일부 입주자가 들어오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 외부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반하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가 된다? 건조물 침입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갑니다. 자, 이제 외부인은 누구였냐면 세차업자야. 세차업자. 스팀 기계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왜 출입금지 결정을 했냐면 이것이 TV에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팀 기계 하시는 이 세차업자 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서 그 기계를 돌리다가 화재가 났어. 화재가 나니까 스프링클러를 해도 이게 조기에 화재 진압이 안 되었고 그 불이 나서 옆에 있는 차량 옮겨 붙어서 수백 대의 차량이 전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TV까지 나오다 보니까 요즘 만들어진 아파트에서도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 세차업자 들어오지 마라. 종전까지는 계약 기간이 있었어서 그랬었는데 최근에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너 이제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출입금지 결정을 했었던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차업자 갑은 방문 세차업 계약이 종료됐다. 근데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입주자는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와서 세차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나 그런 거지 우리 아파트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좀 무사안일한 태도 때문에 일부 입주자는 들어오라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들어오지 마 이렇게 출입금지 결정을 하고 이 입주자들이 진짜 세차하고 싶으면 나가서 그 세차하는 곳에 가서 세차하라는 거예요. 괜히 여기 와서 하지 말고 이렇게 금지 결정 내립니다. 자, 이 세차업자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법원까지 갑니다. 법원까지 간다. 이걸 법원까지 가서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받아냅니다. 받아냄에도 불구하고 세차업자는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꾸준하게 들어와서 여기서 세차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이 건조물 침입죄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방금 읽었잖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꺽쇠 1번 보면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자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의 말에 따라야 한다. 근데 관리자의 말에 따르지 않고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게 되면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대되는 판례 한번 볼까요? 자, 음식점 판례입니다. 이 음식점 판례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바뀐 부분입니다. 자, 음식점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다? 이것은 일반인이 누구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제 아파트랑 좀 달리 보셔야 돼요. 판결유지 읽을 때에. 자, 그래서 꺽쇠 1번을 보면, 자, 이 부분은 관리자란 말을 이게 두고 있지 않죠?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자 의사를 판시하고 있는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뭐다?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평온 상태를 해치했느냐, 해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이제 판결 요지를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통제되는 공간이냐, 통제되지 않는 공간이냐를 볼 때 판결 요지 흐름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식점 사건이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어떤 수험생이 그래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런 판결 요지가 나왔다고 한다면 과거에 이 관리자 판례는 폐기된 게 아니냐? 폐기된 게 아닙니다. 이 판례도 최신 판례입니다. 2021년도. 그렇죠? 최신 판례고 여기서는 왜 관리자라는 얘기를 두고 있다고요?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니까. 관리자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일반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관리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평온 상태를 해치느냐 해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 흐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 판례가 각각 병존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 배척 관계는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꺽쇠 2번을 가보시면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이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그렇죠? 설령 범죄 등을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되느냐 소급 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자,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 행위 등의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됐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마지막 줄 중간에 보시게 되면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가 되었을 때에 죄가 되는 것이지. 근데 분명 뭐라 그랬습니까? 영업주가 승낙했잖아요. 승낙했고 평온하게 그 음식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평온 상태는 해친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승낙받아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규정하는 침입행위는 아닌 것이다. 그 말은 사실상 평온 상태를 침해한 상태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령 범죄 등을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결과는 똑같아요. 자, 인정된다 손 치더라도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실관계가 3번에 나와 있죠? 3번에 이제 무침얘기 쭉 나와주고 있습니다. 됐고 여기서 승낙세모 치시고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 방법 밑줄 그시고 X. 음식점 영업주가 이런 사정이 알았다 하더라도 갈아닦고 마지막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공부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다? 지금 본 가장 큰 차이점이 맨 앞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아파트 사건이었고 밑에 판례는 일반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 사건이었고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복합된 문제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 판례가 이것도 최신 판례죠.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이 판례는 이 음식점과 상가 음식점과 아파트가 짬뽕되어 있습니다. 혼합된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꺽쇠 1번 쭉 읽어보시면 갑은 피해자 여자 17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죠. 범죄. 마음먹고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아파트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범죄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는. 그쵸? 자, 꺽쇠 2번입니다. 꺽쇠 2번은 뭐입니까? 상가잖아. 상가고 역시 이 추행 목적입니다. 근데 상가는 일반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 거지. 그런 내용이고 3번도 똑같이 추행이죠. 범죄 목적입니다. 근데 어디 들어갔습니까? 아파트 들어간 거 아파트. 그래서 이 아파트는 주거 침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은
이 1번, 꺽쇠 1번의 아파트와 꺽쇠 3번의 아파트, 여기는 범죄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되겠지만, 꺽쇠 2번의 상가는 범죄 목적으로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방금 읽었던 1번과 3번은 주거침입죄가 달아붙고 2번은 주거침입죄가 안 붙는단 말이죠. 그쵸?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화살표로 해서 판결 이후에서 갖다 놨어요. 갖다 놔서 꺽쇠 1번, 3번이죠? 여기 아파트죠? 아파트는 주거침입으로 보았지만 꺽쇠 2번은 여기는 상가죠? 상가는 침입죄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쵸? 그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그런 취지 하에서 판결로 읽어볼게요. 자, 꺽쇠 1번은 성폭력 처벌법에 가보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침입한 후에 강제추행하는 죄야. 그래서 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되려면 주거침입이 먼저 인정되어야 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가중처벌됩니다. 만약에 이 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 성폭력 처벌법이 인정되지 않고 그때 그냥 단순히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만 될 뿐입니다. 주거침입이 됐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폭력 처벌법 여부를 논할 때에는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위죄, 즉 성폭력 처벌법상의 죄가 되려면 주거침입죄가 먼저 해당되었을 때 성폭력 처벌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꺽쇠 2번 가볼게요. 꺽쇠 2번.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죠.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는 위요지가 된다. 위요지. 주거가 될 수가 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밑에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외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부인이 승낙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금 비밀번호를 막 입력해서 조작하는 방법으로 좀 들어간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읽었던 가로 2번이 이제 이 사실관계에서 보시면 1번하고 3번에 관련된 사실관계입니다. 가로 2번이. 그쵸? 여기 아파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꺽쇠 3번을 가보면 이건 음식점이죠. 음식점 일반인이 허용된 상가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승낙받아 들어갔다면 당연히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령 범죄 등의 목적으로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되지를 않는 것이다. 그쵸? 그런 얘기를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판례보다는 앞에서 보았던 요 음식점 사건, 앞에서 보았던 아파트 사건을 비교해서 꼭 좀 정리를 해두세요. 시험은 이 음식점이 더 잘 나올 겁니다. 당연히 전원합체 판결이기도 하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OX 판례 볼게요. 자, 1인 2역 사건을 수행하면서 설령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그랬죠. 승낙받긴 받았는데 그 승낙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승낙에 기망이나 협박을 통한 하자를 통해서 얻어낸 승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정을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아하, 이 승낙은 잘못된 승낙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아무리 무상출입 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주거죠. 이 주거잖아. 범죄 목적으로 가게 되면 죄가 됩니다. 이 음식점이 아니잖아요.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고 버스 차장으로 근무하던 관계로서 그 사무실 여기도 함부로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죠. 역시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무상출입 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면 죄가 됩니다. 여기도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죄가 됩니다. 이 부분은 바뀐 부분 아니에요. 뭐 여기는 음식점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 일반적으로 개방되는 장소라 할지라도 뭐 다 음식점이라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 관리자에 의해서 출입이 금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장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지금 관리자가 지금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죄가 되겠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여기 역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출입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지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카드가 정지되어 있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범죄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감찰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여기도 명시적으로 불허 통보를 받았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죄가 됩니다. 출입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들어가지 말아야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역시 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여기도 강의실 나와야지. 대학교 강의실 들어가게 되면 죄가 됩니다. 역시 일반인에게 누구나 출입이 자유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회의 동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동의권자가 아닙니다. 밑줄 그시고 동의권자 X. 동의권자 누굽니까? 여기 나와요. 대학 당국이지. 이 사람이 동의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회의 동의, 학생회 동그라미 받아 들어갔을 때 동의를 받아 들어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대리응시하면 안 됩니다. 시험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인 출입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수험생, 정작 시험 자격만 있는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시험 자격도 없는 대리자가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당연히 그 침입을 교사한 자는 주거침입죄 교사가 되겠죠. 자,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지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죠. 담장을 넘고 들어갑니다. 죄가 된다는 판례고요. 여기도 잠겨진 뒷문이 잠겨져 있는데 이것을 넘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역시 비정상적 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 자, 이거 했나요? 저번 시간에. 자, 지금 처갓집에 가는 건데요. 이 처갓집, 이 싸위지, 싸위. 이 피고는 사위인데요. 사위인데 처갓집에 갔는데, 그럼 처갓집에 간 것이 무슨 죄가 되겠냐라고 하는데요. 이건 죄가 될 만한 사정입니다. 이 사정은. 자, 그 장애인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처갓집을 방문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인데, 이 피고인은 공동주거자가 아니었다는 점이야. 그리고 지금 휘발유를 뿌리겠다고 하면서 지금 불 질러버리잖아요. 그치? 불 질러버립니다. 불 질렀나요? 그 휘발유에 추정되는 물질을 갖고 들어가네요. 그쵸? 라고 했을 때 이건 범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또 공동주거자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평온하게 상태로 들어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봐두시고. 자, 그 다음. 자, 관리자에서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이라 할지라도 승낙받아 들어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범죄 목적이라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출입이 통제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치? 범죄 등의 목적으로 때는 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죄가 되는 건 맞는데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자. 그리고 행위자의 출입 당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서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라고 평가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보자는 얘기인데 이 사안은 좀 특이해요. 이 사안은 아파트, 학교는 그렇게 봐요. 아파트나 학교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어떤 건물이었냐면 아파트, 학교가 아니라 여기서는 교도소예요.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 구치소 판례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하나밖에 안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는 남부구치소죠. 남부구치소, 서울구치소 판례도 있어요. 어쨌든 구치소나 교도소나 뭐 거의 같으니까요. 자, 여기서는 적어보세요.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은 교도소, 구치소 건물이다. 이렇게 일단 필기를 해두시고 관리자 누굽니까? 교도관이죠. 교도관이죠. 교도관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범죄 등을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고려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사실관계가 2번이죠. 화살표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이 피고인들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지. 여기 녹음 녹화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갔다고 해서 방송인이에요. 방송인. 기자. 방송 기자. 그 공중파일 거예요. MBC인지 뭐 어딘지 그래요. 자, 이 기자들입니다. 기자들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금 어떤 내용을 취재하고자 녹음 녹화 장비를 눈에 띄지 않는 그 장비들이 있잖아요. 뭐 아주 아주 작은 뭐 옷 어디에다 부착할 수 있는 또는 가방이라든지 어디다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착용하고 교도관의 승낙을 받고 들어가요. 근데 교도관의 승낙을 받을 때 현실적인 승낙 받는 거죠. 승낙 받고 들어갑니다. 이것도 범죄 목적인데요. 자, 구치소장의 허가는 없죠. 뭐 구치소장이 현실적으로 뭐 승낙권자는 아니고 현실적인 승낙권자는 교도관이니까요. 자,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들어갈 때 관리자 의사에 반한단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때 죄가 된다고 했는데 판례는 뭐냐면 교도관의 형식적 승낙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침입죄로는 보지 않는다고 보았네요. 그래서 이 판례와 앞에 있는 아파트 판례랑 비교하셔야 돼. 똑같은 출입이 통제되는 검점을 할지라도 아파트와 교도소, 구치소와 건물은 좀 비교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죠? 마트죠, 마트. 마트니까 이것도 음식점과 비슷하지? 이 마트도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지점장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이 매장 같은 경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점장 의사에 반하는 것 뿐이지 매장 같은 경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들어갈 때에는 밑에 보시면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령 여기 지점장의 추정적 의사에는 반한다 손치더라도 일반인 누구나 매장에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점장 의사는 지점장 의사대로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들어가는 것 여기서는 이제 일반인이 아닌 그 직원이 들어갔죠. 여기 그 마트의 직원들이 이제 항의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2층 매장에 들어갔다는 점, 영업시간 중에 들어갔다는 점, 이 마트 역시 마찬가지로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점 등 또 들어갈 때 몰래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합니다.